우리말 아리아리. 안녕하세요. 문어발이 건모입니다. 안녕하세요. 재밌게입니다. 국어기본법이라는 법을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라는 그런 사연으로 헌재 심판대 올랐다는 사실 혹시 아시나요? 네. 재밌게님은 아시죠? 네, 저는 알아요. 우리가 네. 그때 갔었으니까. 여러분들은 아실지. 그러게요. 우리 청취자 시청자분들이 이런 사실 아마 잘 모르실 테고 제가 그날 밤에 그 뉴스를 보니까 국어기본법이 완전 위헌인 것처럼 언론에 막 나오더라고요. 그러나 결국은 합헌이다라고 나중에 몇 달 뒤에 네. 그 헌재에서 판결을 내렸는데 그날 제 기억으로는 2016년 5월 12일인가 그런데 12일인가 하여간 그때 그 헌재에서 공개 변론을 했었어요. 그죠? 네. 그리고 제가 그때 참여하셨죠. 변론을 가서 그 활동을 했는데 그날 진짜 방송에서는 완전히 국어기본법에 어떤 조항이 위헌인 것처럼 네. 그렇게 완전히 그냥 막 네. 뭐 언론 그렇게 다루더라고요. 한글 전형이 위헌이다라는 바로 식의 네, 한글 전형. 그렇게 그렇습니다. 얘기를 했죠. 네. 그 한글은 우리 말을 국어를 표기하는 고유의 문자다라고 네. 이렇게 해두고 그랬는데 거기에 한자를 그 국어기본법에서 정의에 적어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단 그분들이 그걸 기분 나빠하세요. 한자 오랫동안 써왔던 글자인데 네. 왜 이거를 국어기본법에 정의를 넣지 않았느냐. 그 혹시 그런 거였나? 한글과 한자는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양날개다. 뭐 양날개다 써 넣어야 그러면서 된다. 이렇게. 함께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 네. 야 그분들이 참 절묘한데 양날개지만 사실 옛날에도 국가문 혼용할 때 네. 주요 낱말은 전부 다 한자로 썼거든요. 그렇죠. 한글은 완전 부스럭지야. 네. 이게 좀 문제. 흔히 말하는 토심한 한글이. 토심한 한글. 네. 예, 무늬만 국어가 돼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 그래서 그때 이분들이 특히 문제 삼았던 게 국어기본법 14조의 공문서의 작성 이에 관한 그런 조항이에요. 네. 근데 요 조항이 초창기 때는 어떻게 만들어졌었냐 하면 공공기관 등은 공문서를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해야 한다. 네. 이렇게 돼 있었어요. 네. 근데 이게 지금은 좀 2017년에 바뀌었죠. 네. 한번 읽어줘 보시겠어요? 네. 잘 들어보세요. 공공기관 등은 공문서를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 하며 어문 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 네. 네,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다만 그 부분은 옛날부터 있던 건데 2017년에 바뀐 거는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 네. 이런 말이 들어가 있는 거였죠. 네. 자, 그랬는데 어쨌든 이분들은 한자가 괄호 속에 들어간다는 게 기분 나빴던 거예요. 네. 한자로 적을 수 있는 건 나 한자로 써야 된다. 이게 이분들의 이제 공문서 적을 때 그렇게 써야 된다는 게 이분들 주장이었던 거죠. 본인들이 쓰는 문장에서는 얼마든지 그렇게 써도 되지 않나요? 개인 취향이니까 그거는. 네. 개인이 공문서만 아니고. 자기가 본인이 그 손자에게 네. 편지를 쓴다. 네. 그렇게 쓰시는 거 아무 문제 없어요. 네. 우리 친구끼리도 이렇게 문자를 주고받을 때 한자로 쓰고 뭐 네. 해도 되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무슨 얘기냐면 한자로 쓰고 싶어하는 공무원이 있다 이거죠. 네. 그분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당한다. 행복 행복 추구권을 잃는다. 이런 문제는 굉장히 참 미묘해요. 아니 그러면 그 공무원도 자기가 볼 거는 한자로 얼마든지 써도 되잖아요. 다만 공문서는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국민들에게 뭐 알려야 되고 그다음에 설명을 해야 되고 하는데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쓴다. 네. 그건 조금 아닌 것 같으네요. 법적으로는 그게 나중에 앞으로 네. 100년 뒤에는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네. 공무원 법은 하고 싶은 늘 대로 가만히 해둬야 법은 돼. 늘 바뀌는 거니까 네. 그대로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자, 그래서 그분들이 그 심판 청구서에 있던 이야기를 네. 헌재 재판관들이 요약한 내용이 짧게 나와 있죠. 그것도 네. 한번 읽어봐 주세요.
위헌 심판 청구 핵심 네.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렇게 네. 냈느냐? 위 조항들 이하 이 사건 공문서 조항이라 한다. 이 위 조항들은 공적 언어 생활에서 한자를 혼용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여 한자어의 이해를 어렵게 하고 있으며 네. 위 조항들로 인하여 청구인들은 공문서를 한자 혼용 방식으로 작성할 수 없게 되었다. 그렇죠. 이는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저기 공무원도 정치 그 왜 못하는 거 있잖아요, 기본권. 네. 그것도 침해하는 건데 그럼 어떡하지? 침해 거기 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들도 똑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공무원들이 이런 생각을 네. 실제로 해서 네. 싸움을 하는 거죠. 위헌 심판 그 청구. 외에 또 공무원은 청렴의 의무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것도 싸움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 그것까지 것도 다 모르겠어요. 기본권 침해, 재산권 침해라고 말하면 또 기본권 침해. 청렴과 재산권 좀 다른 또 얘기니까. 다른 얘기. 그건 부패, 물론 그렇긴 부패에 하지만 맞는 말이니까. 네, 부패, 네, 그렇긴 하지만 거기서는 자 그런데 우리 현재 재판관들 똑똑하죠. 그래도 뭐가 뭔지를 잘 아시고 정리를 하셨어요. 그 네. 결론을 그 심판의 결론을 한번 또 핵심을 읽어봐 주십시오. 네. 이 사건 공문서 조항은 공문서를 한글로 작성하여 공적 영역에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확보하고 효율적 경제적으로 공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국민들은 공문서를 통하여 공적 생활에 관한 정보를 습득하고 자신의 권리, 의무와 관련된 사항을 알게 되므로 우리 국민 대부분이 읽고 이해할 수 있는 한글로 작성할 필요가 있다. 한자어를 굳이 한자로 쓰지 않더라도 앞뒤 문맥으로 그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뜻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할 수 있으므로 한자 혼용 방식에 비하여 특별히 한자어의 의미 전달력이나 가독성이 낮아진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문서 조항은 청구인들의 행복 추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네, 이렇게 해서 그 네. 한자로 쓰고 싶으면 괄호 속에 써라. 그리고 국민들에게 공적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당신들 하고 싶은 대로만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네. 얘기를 한 거죠. 한자어를 겉으로 쓰고 싶은 공무원들은 좀 불쌍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럼 근데 그분들이 청구하셨나요? 그렇죠. 그 청구인들 중에 네. 그분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 몇 분이- 공무원들이 실제로. 있어요. 네. 네. 요건을 갖춘 거죠. 그분 나름 네. 준비를 많이 열심히 해서. 네, 그러나 어쨌든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2016년 11월 24일에 네. 헌재에서는 이게 위헌이 아니다. 네. 국어기본법은 완전 합헌이다. 전원 네. 일치로 네. 그렇게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자, 국어기본법의 요 한글 전용 규정에 대해서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십시오. 공문서 한글 전용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